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징기스칸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징기스칸의 아버지는 예수게이 바투르라고 합니다. 엄마는 호엘론이라고 하죠. 호엘론. 그래서 아버지 예수게이는 1134년부터 1171년까지 35살 아주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죽죠. 징기스칸이 9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었죠. 1160년에 이 예수게의 아버지가 26살 때 이 아저씨가 11년간 족장이었죠. 족장을 하다가 징기스칸이 9살이 되었을 때 타타르족의 족장에게, 타타르족은 그 몽골이 그 당시에 5부족이 있었는데 맨 그 동쪽에 이제 그 몽골족이 있고 몽골족의 그 바로 밑에 그 남쪽에 이제 타타르족이 있었죠. 이 타타르족의 족장에게 아버지가 독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 예수게이가 이제 26살부터 35살까지 한 10년 동안 이제 그 족장을 하다가 이제 그 타타르족에 죽은 거죠. 1200년대에 이 당시에 이제 그 거란의 요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진의 금나라, 그 다음에 이제 한족의 송나라가 이제 쇠퇴하는 가운데 이 몽골족들이 세력이 팽창을 해서 급부상한 몽골이 전 세계를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20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몽골족이 이제 그 전 세계를 지배를 하죠. 그 전에는 강했던 게 이제 요나라, 금나라, 송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국력이 쇠퇴를 해지는 과정에 몽골족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몽골이 그 당시 오부족을 볼 건 이쪽에는 이제 금나라가 있었고 요나라는 이미 멸망을 해서 금나라한테 뭐 요나라가 멸망을 하죠. 그래서 요나라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서요라는 나라가 하나 만들어져 있을 뿐이고, 그다음에 이제 송나라도 이제 그 금나라의 세력에 밀려서 이쪽으로 이제 밀려서 이제 저기 이만 항저우 밑에 그 남송이 이제 건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몽골의 오부족이 유명한데 오부족은 이제 그 바이칼호 밑으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아랄해 여기 알타이 산맥 이쪽 그 동쪽으로 해서 그 몽골의 중심에는 이제 울란바토르 지금의 이제 몽골 수도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맨 동쪽에 몽골족, 그다음에 이제 타타르족, 그다음에 맨 북쪽에 이제 메르키트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 제일 남쪽에 이제 케레이트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서쪽에 이제 나이만족이 있습니다. 1200년대 초반에 몽골의 유목민족 5부족을 통일한 징기스칸은 1162년에 태어나서 1227년까지 65살에 사망합니다. 그는 분열되어 있던 몽골 유목민족인 메르키트족, 타타르족, 나이만족, 케레이트족을 다 정복을 하고 몽골을 통일해서 1206년에 44살에 오논강에서 몽골 대칸으로 선출이 됩니다. 오논강이 어디냐면은 여기 이제 고려가 있었고, 고려 여기 이제 그 일본, 여기 위에가 이제 그 사할린,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오츠크해가 있는데 오츠크해로 흘러 들어가는 아무르강, 헤이룽강. 그래서 여기 이제 아무르강이 이제 그 오츠크에서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르강이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아무르강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 이제 맨 끝에 아무르강의 이제 지류가 이제 그 오논강이죠. 오논강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징기스칸이 몽골의 대칸으로 선출이 되겠습니다. 징기스칸은 이제 그 이쪽에서 이제 한 다음에 서쪽으로 진격을 해서 서쪽으로 이제 서진을 주로 합니다. 서진을 진격해서 중국 북서쪽에 있는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서하를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15년, 그러니까 즉위한 지 10년 만에 53살 때는 남쪽으로 금나라를 공격을 해서 금나라의 수도인 연경, 여기죠. 연경, 이게 뭐 북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도, 뭐 중도, 뭐 이렇게 불렸고, 또 연경, 또 뭐 변경, 뭐 이렇게 많이 불렸습니다. 여기를 이제 함락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 10년 있다가 이제 여기 진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서쪽으로 공격을 해서, 서쪽에 지금의 페르시아의 이란인 호라즘의 샤를 공격을 합니다.
또한 서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넓힙니다. 1227년 65살 때 징기스칸은 이 서하를 마지막으로 공격을 하다가 저 원정 중에 죽게 되겠습니다. 이 서하는 여기 이제 밑에 이제 인도가 있고 인도 위에가 여기 그 티베트 토본이 있고 토본 위에 서하가 있고 여기 몽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와 연결이 돼 있고 여기는 대월, 여기 대월은 이제 안남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징기스칸은 9살 때 아버지를 타타르족에게 잃고 고아가 됩니다.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아서 기아에 허덕이게 됩니다. 당시 부족 간의 전쟁이 치열했으며 영하 40도의 겨울에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지배한 원칙은 혈연이나 씨족이 아닌 능력과 우정, 충성심에 의존하는 인재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1202년에 징기스칸이 데칸으로 즉위하기 4년 전에 타타르족을 정벌한 그는 그 타타르족을 노예로 삼거나 죽이지 않고 모두 몽골 시민권을 주게 됩니다. 그의 원칙은 적이라면은 모두 몰살하고 나를 따르고 나에게 항복을 하면은 받아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패자에 대한 관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밑으로 이제 그 서하 탕구투가 있고 여기 이제 티베트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여진의 금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 바이칼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바이칼 호수 쪽에 있던 게 이제 메르키트 쪽이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케레이트족이 있고 남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몽골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타타르족이 이제 이쪽 맨 마지막에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나이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돼 있고 이쪽에 이제 킬키스족들이 있고 오이라트족이 이렇게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최악의 상황을 맞아서 발주나 진흙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징기스칸이 데칸으로 즉위한 게 1206년이었고 그때 44살이었고 그 3년 전인 1203년 41살 때 그 옹칸 옹칸은 이제 자기의 그 양부기도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적이 되죠. 그래서 옹칸한테 이제 밀려나서 쫓겨가지고 발주나라는 호수로 도망을 가죠. 19명의 남아있는 마지막 전사들하고 그래서 그 이제 그 19명이 이제 같이 발주나 호수까지 도망을 가서 이제 그 옹칸한테 이제 져가지고 도망한 거죠. 그래서 데칸으로 즉위하기 3년 전. 그러니까 대성공을 하기 3년 전에 또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발주나 호수의 그 진흙탕 물에서 그 물을 손으로 떠먹으면서 이제 그 19명이 서로 이제 그 맹세를 한 게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면서 발주나 맹약을 맺게 되겠습니다. 이 11명은 끝까지 충성을 맹세를 합니다. 그들은 모두 친척도 몽골족도 아닌 이 11명의 구성이 전부 그 친척이라든가 뭐 몽골족이 아니라 이 중에는 무슬림도 있고 기독교 믿는 사람도 있고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민족과 종교의 혼합체가 이 19명입니다. 그러니까 몽골의 기본 구성이 이런 다양한 그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고 다 이제 흡수하고 정보를 입수하고 또 소통하고 또 이민족 이질 문명 이질 그 선진 기술 이런 걸 받아들이는 아주 오픈 시스템 이 그 몽골의 그 창업 초기의 정신이었다고 되겠습니다. 몽골인이라는 유목민 공동체 정체성만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렇지만 우리들은 종교가 틀려도 어떻든 몽골인이다. 어떻든 우리는 그리고 유목민이다. 말 타고 돌아다니는 이런 그 기본적인 원칙 정체성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203년은 징기스칸이 41살 때고 데칸 즉위 3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의 아버지인 옹칸의 어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발주나 호수로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칼라진 전투에서 이제 아마 패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하고 태무진이 그래서 이제 발주나 호수 위쪽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죠. 19명만 살아서 이게 이제 발주나 호수입니다. 그래서 19명이 살았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메르키트족이 있는 그 바이카로스에서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